자, 뭐 혼자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정프로 없는 이 외로운 자리를 앞으로도 1시간 반 가까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를 모시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었어요? 네. 눈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회복 중입니다. 근데 지난번보다 빨리 안 나서 지금 좀 갈갑하긴 한데 뭐 되겠죠. 그나마 예. 최근에 장이 조금 회복해서 예. 뭐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장이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눈도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미국 시장 3대 주 다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고 우리 시장도 비슷한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나스닥이 4.8%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연속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우는 2%, S&P 500 2.67% 상승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다우보다 2배 이상 나스닥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낙폭과대의 성장주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도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0.7%, 다우 0.3%, S&P 500 0.4%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에서는 특징적인 것은 유가가 제가 일주일마다 이거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간 시황은. 그런데 70달러 중반 정도 있었어요. 근데 80달러 위로 올라섰고요. 다시 올라갔군요.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1.9 까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깨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깨지면은 우리나라 1,200원 아래 떨어지겠죠. 그렇죠.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다소 좋아질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환율이 1,237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국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수치가 지금 요번에 2번 더 올리는 것을 뭐 약화됐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5%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년 만이니까 4.2%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추정하면서 더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다만 이제 오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비농업 고용 발표가 있었는데 고용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률도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0.3% 인상으로 인해서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12월 CPI 발표가 있었죠. 6.5%. 그런 CPI 5.7%로 예상대로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0.1%로 팬데믹 이후 첫 하락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계속 많이 이제 걱정을 한시름 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4.8%로 올랐는데 그 주역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 13.9% 올랐고요. TSMC 11%, 엔비디아가 13%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애플과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설 연휴가 있는데 연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후반에 애플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하려는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TSMC나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거는 낙폭이 신저가까지 갔었어요. 이들 종목은요. 그래서 이들 종목은 아래로부터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메타 이런 것도 많이 반등했더라고요. 네, 반등은 전반적으로 했는데 이제 주요 종목들 시장을 끌고 가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주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4.2%, 코스닥이 3.3%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0.89% 상승을 해서 코스피는 2,386포인트, 코스닥은 0.14% 상승을 했는데요. 뭐 2주 동안 오르는 것은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하더라도 국내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매도를 많이 하면 시장이 좀 약한데 국내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 매도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해서 쌍끌이가 나왔군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금융투자는 5,687억 순 매수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2조 7천억 매도를 했고요. 한 주입니다. 한 주 이게.
외국인들이 1.7조 정도 순매수를 하고 기관들이 1조 정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 유입된다는 부분도 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마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또 수익률을 위해서 낙폭과대 종목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시가총액 상위 그 중에서 반도체 종목을 사는 경향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고요. 예. 기관들은 낙폭과대 중대형주 중에서 이제 소위 빈집들 아래 사가지고 위로 수익률을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네. 거래가 보이고 개인들은 그냥 테마만 움직입니다.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부 테마 종목의 특 저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가장 셌었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관련된 예. 신재생 에너지와 방산주들이 좀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의 이슈로는 다보스 프롬이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이 휴장입니다. 네. 그래서 마틴 오늘- 루터 킹 데이죠. 예, 오늘서 미국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를 가지고 우리 시장이 후창이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그건 없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BOJ 통화정책회의 때 내일하고 모레 있는데요. 이거 지금 일드 커브나 아니면은 물가 목표에 대해서 좀 수정하는 게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율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빨간 것으로 선호하는데 중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되는데 4분기 지금 예상이 1.9%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지금 2022년이 2.8%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낮죠. 2.8%라는 얘기는 다른 선진국보다도 훨씬 낮은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봉쇄령 해제로 인해서 급격하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어나고 네. 그것에 의한 이런 충격적인 경기 지표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로 중국이 강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에서는 지금 컨센서스가 작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중국 시장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IMF도 그렇고 월가에서도 보니까 예. 올해죠. 2023년도에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오히려 올려잡고 있어요. 예, 5.4에서 꽤 5.7. 크게. 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중국을 자꾸 보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둔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쇄시킬 만한 것이 어떤 곳이 있느냐. 그래서 중국을 자꾸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런 뉴스들을 자꾸 보면서 일종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을 바라보면서 자꾸 니네가 경기 부양책 해라. 예, 오히려. 그렇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중국마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더 안 좋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상쇄시키는 역할을 중국이 했다오 그런 의미도 저는 좀 익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8일 날은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요. 이제 경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미국 물가 때문에 주택 착공 건수 및 허가 건수가 나오고요. 20일 날 중국의 LPR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준금리이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기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시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20일 날 있습니다.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그렇죠. 만기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둘째 주 목요일이고요. 시장에서 조금 걱정하는 노이즈 부분은 어떤 걸 걱정하느냐면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연준 위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위원들이 연설이 있어요. 바래요네요. 예, 그 거의 대부분 블랙아웃 기간 전에 그냥 다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거의 뭐 또 매파적 발언들을 많이 하겠죠. 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반영을 여태까지의 학습 효과로 보면 최근에 학습 예. 효과로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노이즈로 작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 후반에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번 주에도 계속 실적 발표가 하나둘씩 나오고 피크는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움직임보다는 다음 주에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네. 이번 주에는 오늘 미국 휴장이다. 그리고 중국이 4분기 GDP 네. 성장률 발표하는 거하고 금요일 날 미국이 중국이 LPR 금리 결정하는 거. 요 정도가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LPR인 게 생각합니다. 론 프라임 레이트라고 중국은 인민은행에서 시중은행들의 그 프라임 레이트 그러니까 예. 대출 금리 정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저게 이제 시중 금리를 좌우하는 기준 금리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예. 예. 시황하고 투자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연준 인사들은 지금 좀 전에도 이제 걱정스럽다, 노이즈가 네. 좀 작용된다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매파적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CPI가 둔화되고 임금 인상률이 하락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면서 네. 일부 의원들이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하고 2월 1일 날에서 우리나라는 2월 1일 날 발표가 돼서 2월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홀수달에 하죠. FOMC 회의가요. 그래서 2월 1일 날 발표가 있는데 25bp 금리 인상을 패드워치에서는 90% 확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3월에 그러니까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3월에 한 번 하고. 예. 그래서 3월에 금리 인상 종료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시장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것은 기대감이고 또 하나는 1월 말에 있을 실적 발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월 말에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이제 4분기 실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장을 가만히 보면요. 시장의 남은 우려는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할 때는 않고요. 경기 침체는 얕게 가거나 아니면 지금 경기 침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의 모든 그러니까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전문가나 아니면 기관들이 전부 이번 올해 경기 침체를 얘기하잖아요. 경기 침체를 마치 기다리려고 하듯이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 침체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네.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돌발 악재, 즉 이벤트 악재, 이건 뭐 디폴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면 시장이 큰 폭으로 변동성을 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현재 수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요거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까요? 이거 지금 어떤 분들 보면은 올해 상저하고가 제일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상고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 윤지호 전무가 그런 얘기 하고 그런 갔죠.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점차로 시장이 어느 쪽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냐면요. 상저하고가 아니고 올해는 시장이 괜찮다가 내년에 바야흐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조금 후퇴되어 있어요. 약세론자들의 얘기들이 내년에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상고하고 내저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혀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올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예. 후폭풍으로 인한 악재, 돌발 악재들이 내년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지금 2주 지나고 3주 차지 않습니까? 예. 물가의 부분, 금리의 부분, 기준금리 인상의 부분,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상당 부분 그렇죠.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후에 나타날 돌발 이벤트 이런 부분들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여전히 부정적 시황이 우세합니다. 지금 올라가면은 이거 오바했다. 또는 지금 PER 기준으로 해서는 11배를 벌써 넘었다. 그래서 여기 더 가지 못한다. 다시 내려갈 거다라는 보고서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보고서 읽어보면요. 그런 가운데 시장은 반등을 했는데 그것은 외국인 매수와 금융투자의 이벤트 매도가 마감됐다는 거죠. 즉 수급적 요인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변한 게 크게 없지 않습니까? 환율이 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 매수와 연결된 거고요. 그래서 연초 후에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3조 2,500억, 3.2조 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이 2.9조 매수했거든요. 근데 이거 2주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늘상 저도 맨날 이렇게 불러드리지만 2주 동안 3조를 판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팔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헤어질 결심하신 분들이 많다고. 엄청나게 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게 이익 실현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외국인들도 사실은 엄청나게 사고 있는 겁니다. 네. 규모로 보면요. 우리 팬데믹 딱 발생되면서 그때 막 폭락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외국인들 막 팔고 개인들 사고 연기금 사고 그랬는데 연기금이 그때 한 달 동안 산 게 한 5조 정도 좀 가까이 2020년 3월에. 예, 3월에 샀다가 그다음에 한 2, 3개월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동안에 다 팔고 그랬는데 그 정도의 아주 외부 충격이 있거나 굉장히 특별한 경우의 수급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서 네. 지금 시장의 수급은 상당히 큰 변화를 좀 주고 있는 것이다.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은 1월 2일, 3일 이틀 하락했고요. 8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좀 밀리는가 싶으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8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부 은행주 포함해서 네.
대형주 위주로 그 정도면 사실 단기 랠리 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 많이 올랐습니다. 예, 뭐 15%, 16%씩 오른 것들도 있고 네. 삼성전자도 뭐 거의 뭐 10% 가까이 올랐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 우리가 설 연휴예요. 지금 시황 정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설 연휴인데 2주 연속 상승을 했고 그리고 8일간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경계감이 작동을 하겠죠. 그렇죠.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곧바로 FOMC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FOMC 회의의 25bp 금리 인상은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경계 심리가 더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 빨간 글씨로 쓴 중간 부분에 주 후반 다음 주 27일인가 28일에 LG 에너지솔루션의 보호 예수가 작년에 1년 되는군요. 1년 된 겁니다. 작년 1월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난리 났었죠. LG 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수급적 왜곡 현상이다 그러면 또 폭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가격 추정으로 봤을 때 네. 35에서 40% 사이 정도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보고서들이 그래요. 좀 조금 부정적 시들해요. 부정적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시장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있냐면요. 이 보고서들이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제가 가끔 정말 가끔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지금 LG에너솔루션 보호예수 이거 소위 그 오버행 이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매물이 나오면 LG에너솔루션이 떨어지면 다른 건 얘는 이 이유 때문에 떨어져 다른 건 문제가 없는 거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LG에너솔루션이 떨어지면 다른 거 분명히 같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저도 많이 즐겨 쓰는 말인데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개개인은 굉장히 현명한데 군중은 굉장히 우매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분명히 같이 떨어질 거라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적인 요인에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아래쪽에 지금 방향성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배터리 쪽이나 이쪽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가만히 되어 있는 좀 부정적 자료들이 좀 나오게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G에너솔루션은 또 시가총액 2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떨어지는 요인이라고 표현 드렸습니다. 그렇죠.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8일 연속 상승했고 2주 연속 상승했고 설 연휴가 있고 우리 할데이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마 경계 심리가 더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종목별로 그 테마별로 움직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얼마나 뭐 사줄지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뭐 막 사주면 뭐 시장이 올라가겠죠. 네, 뭐 외국인 절대 1년 내내 안 삽니다. 예. 지금 달러너스가 101.9니까 그게 내려가면서 우리가 1,200원 근처로 가면 아마 외국인들이 좀 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 현재 정황으로 봐서는 경계 심리가 더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황을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님이 오버행 이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버행이라는 게 뭐 돌출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사전에 찾아보면 나오실 텐데 펀더멘탈적인 요소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돌출돼 있는 개별 악재 호재 이걸 이제 오버행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수급에 관련돼서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태를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오버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용어를 그냥 관용적으로 씁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뉴스의 첫 번째 뉴스는 역시 지금 우리 김프로님하고 우리가 보는 눈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IMF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걸 첫 번째 뉴스 가져왔는데 아까 너무 자세히 말씀을 주셔서 이거는 그냥 스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와 기대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려를 얘기했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노동시장 피해 요걸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대감은 역시나 중국입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재개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유지하지 않으면 지금 이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춘절 상황과 그리고 3월 달에 있는 전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뭐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하셨겠지만 조선일보에서 화면이 나와서 화면을 캡처하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기사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발빠른 김여사 엔화 끌어모은다. 저거 이제 뭐 저 일본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러고 뭐 예. 미국 뭐라 하더라? 뭐 스미스 부인인가? 스미스 부인. 예. 한국은 이제 김 씨라고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으니까 이제 표현을 좀 하는 거고요. 엔화 환율 바닥에 대한 판단, 즉 BOJ의 마이너스 금리 포기 후에 엔화 가치가 반등하지 네. 않겠냐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엔화 예금과 엔화 관련 ETF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면 한번 보실게요. 네. 원엔 환율이 1년 전에 1,190원, 1,200원 가까이에서 946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엄청 가더라고. 완전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본 가야 된다 막 그랬잖아요. 사실은 뭐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횡포를 또 했다고 했죠. 네. 지금 보통이면 한 15만 원 정도에 가는 데도 막 40만 원, 그것도 방을 못 갔다고, 호텔을 못 갔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엔화 예금을 보세요. 네. 39.95, 40억 달러에서 특히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60억 달러까지. 그래서 엔화는 좀 강세 쪽으로 보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일종의 빈집이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엔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면은 네. 달러는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원화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BOJ의 통화정책회의는 환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완전 순수한 내피셜인데요. 네. 아까 뭐 저런 얘기들 많이 하죠. 돌발 변수 뭐 이런 네, 얘기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안 되면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에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뭐 그렇게 거죠. 얘기를 하는데 돌발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들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해요. 네, 그렇죠. 뭐 전쟁도 있고 뭐 근데 네. 전쟁은 이미 난 거고 뭐 사실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진짜 내피셜인데 돌발 변수 중에 하나가 일본 국채 시장일 가능성이 있겠다. 저거. 예. 저 통화 정책도 완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일본의 상황은 재정도 그렇죠. 예, 예. 저런 상태고 그러니까 일본은 전 세계 경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포지셔닝은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아니었죠. 그냥 자기네끼리 있었죠.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침체된 거지. 네. 근데 저게 잘못 운영을 하면 전 세계 경제에 상당히 우려되는 나라로 등장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자본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죠? 자본시장에 엄청나게 그래서 걱정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유럽 이런 데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그동안에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던 BOJ의 정책 방향 일본 얘기를 계속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는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예, 계속 이제 하게 될 느낌적 겁니다.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자원 보유국에서 광물판 오펙 결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쟁의 무기가 된 에너지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에너지가 전쟁의 무기가 됐다라는 거고요.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무기화 이건 뭐 늘상 우리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칠레 등 광물 보유국이 연합 결성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AI 활용 기업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라는 산업부의 위원회에서 디지털 전업 위원회에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거 화면 한번 보시면요. 그 화면은 이건데요. 비전은 산업 AI 내재화를 통한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 지금 몇 퍼센트냐면요.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 비율이 1%. 활용 기업. 이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예. 거예요. 30%까지 올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게 또 특히 나온 건 연초이기도 하지만요. 이번 CES에서 CES에서 이게 화두입니다. 이게 굉장히 화두예요. 로봇도 관련 여기 AI 로봇이라고 하지 그냥 로봇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AI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하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 공장 자동화 관련된 로봇도 여기 연관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올해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테마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예.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지금 가 있죠. 큰 뉴스 나왔어요. 예, 한국에 37조 원 정도 투자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일부러 그 옆에 다수의 MOU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MOU는 하자고 그냥 해놓고
뭐 이거 구성적으로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예, 없는 거긴 한데 잘 됐으면 좋겠죠. 네.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원유 우선 구매권을 갖게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주요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망 기업의 공동 투자를 확대하겠다. 어디냐?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네. 건설 부문 협력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그냥 참고로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요번에 아랍에미리트 경제사절단 같이 간 기업들이요. 네. 건설, 방산, 원전, 전력 인프라, 콘텐츠, 의료, 미용, 음식료, 농업, 골판지, 인공지능 해가지고 같이 간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뉴스가 우리 쉬는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거 움직이겠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뭐 아무거나 움직일 수 있다고 아무나 하긴 그렇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뭐 그동안의 수급이나 차트나 실적이나 한번 찾아보시면은 또 종목을 또 고를 수 있는 참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번 가져왔습니다. 하나 또 없네요. 예. 참고로 요즘에 이제 뭐 뉴스는 다 전해드렸고요. 그 미국의 종목들을 이렇게 쭉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기계 쪽 있죠. 네. 그리고 나이키 같은 내수 소비에 소비재. 있는 것들 서비스 소비재들 있죠. 네. 이런 데들은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뭐 밑에서 올라오는 게 4개월 연속도 있지만 신고가 나면서 가는 것도 있고 뭐 머크 이런 것들도 4개월 연속 상승해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주요 종목들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꼼꼼히 한번 보시면요. 그 우리가 그 동안에 계속 올라왔던 그 빵주라고 하면서 성장주들 있잖아요. 얘들이 그냥 다 얻어맞고 떨어진 거지.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다니까요. 굉장히 탄탄하게. 근데 최근 있어요. 들어서 또 최근 한 1, 2주 동안은 그 빵주들이 또 랠리예요. 낙폭과 내려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설 지나고 나서 그 애플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의 반응이 지난번 우리 삼성전자처럼만 반응이 나온다면 네. 상당히 시장의 심리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안 그런지는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네요.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오는 그 즈음이 네. 우리 시장의 바닥권을 형성하는 시점이었다라는 것도 물론 단기간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우리 설 연휴 이후에 애플과 테슬라의 실적이 뭐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국면이지만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